그 MBC발 가짜뉴스 때문에 네네. 많은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간단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MBC라는 방송국이 이제는 조금 창피해졌습니다. 이 옛날에는 대표 방송이었잖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근데 지금 어느 순간 만나면 안 좋은 친구가 되고 있는데 원래 문화 방송인데 이게 지금 MBC가 뭐 여러 가지 패러디가 나오죠. 민주당 방송이다. 네, 문화 방송이 아니라 문재인화 방송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어느 정도냐면 어느 식당에 갔는데 사장님이 MBC 뉴스를 틀어놓으면 저쪽 성향이신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편향적인 브랜드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공영방송이라는 게 퍼블릭 브로드캐스팅이잖아요. 우리 또 공공의 복지를 위해 행한다는 그런 방송인데 BBC, NHK 이런 방송인데 세계 각국 공영방송들이 일반적으로 그 성장하는 과정이 경영 안정을 위한 길이 있고 그리고 또 공정성 강화를 위한 길이 있습니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공정성 역시 국격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창피한 거죠. 예전에 그 KBS의 뭐 땡전 뉴스를 비판한다면서 공영방송 공정성을 확보하라 이러면서 시청률 거부 운동을 했던 그 세력이 민주화 운동 세력 아닙니까? 또 그 사람들이 권력을 쥐자마자 이렇게 편파 방송을 만드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영국의 그 BBC의 더 페이퍼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그 보리스 총리 후보 낙마 소식을 전하다가 감정 조절이 안 됐나 봐요. 기분이 좋았나 봐. 이제 그게 너무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피식하니까 영국의 시청자들과 그 보수당 의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규탄을 시작하고 뭐 BBC도 자체 조사 들어가면서 그 MC는 조사 끝날 때까지 빼버리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영국에서 PD 수첩처럼 연기자를 뭐 제보자처럼 조작을 해가지고 재연 표시 없이 방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자막을 달아가지고 실체 없는 외교 결례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됐을까? 뭐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도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MBC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미개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창피하죠. 네. 그래서 MBC를 좀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MBC를 더 적극적으로 규탄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영방송의 문제가 제가 봤을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영국의 BBC 얘기를 해주셨는데 영국 BBC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공영방송의 이제 스탠다드라고 여겨지는 곳이잖아요. 이제 뭐 보도 지침이 됐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이제 영국이 갖고 있는 언론 시스템이랑 미국이 갖고 있는 언론 시스템이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정치 색깔에 대해 가지고 중립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선 기간이 되면은 뭐 CNN이 됐거나 폭스뉴스가 됐거나 우리는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아예 그냥 공표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뉴스를 봤을 때 이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신문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논조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의 언론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게 방향성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BBC 같은 공영방송 형태로 갈 거냐, 완전히 중립으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 미국처럼 아예 그냥 우리도 대놓고 정치 색깔이 뭐다라고 얘기하고 갈 건가. 이거부터 좀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MBC를 보면은 겉으로는 공영방송을 하는데 뭐 사람들이 MBC 보고서 공영방송을 느끼는 사람 없잖아요. 다 종편 채널 보듯이 느끼고 있고. 어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다루는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다루는데 너무 공정해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네, 김종배 MC가 진행을 하는데 왼쪽 오른쪽에 이제 두 명이 토론을 할 거 아닙니까? 미디어 오늘과 헬마우스가 토론을 하더라고. 헬마우스. 친하시잖아요. 잘 알죠. 법적으로 친합니다. 우리 또 헬마우스님. 우리 또 헬마우스님 어떤 말을 하냐면 이게 뭐 중국식 언론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언론관이 보도 지침을 내리면은 뭐 그대로 적어라 뭐 이런 전두환식이다, 중국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치 않은 건 본인한테 확인을 하고 취재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방송들이 너무나 공공연하게 공영방송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게 민심인가 하는 거죠. 제가 말씀하시죠. 일단 우리 영민이 형님은 MBC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성재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공영방송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정치인이니까 이것을 좀 정치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좀 보고 정책적으로 좀 보고 싶은데 MBC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항상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납득할 만해요. 왜냐하면 뭐 말씀하신 대로 누가 봐도 국민의힘을 욕하는 그런 분들만 구성이 돼서 뭐 패널 구성을 한다든지
특히 이제 MBC의 몇몇 라디오 같은 경우 썸네일이 거의 뭐 굉장히 자극적인 유튜브 수준이다. 난리 났다. 뭐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많이 하고 이런 그 정책 편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 100% 동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저는 국회의원들이 내지는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MBC를 건드리는 모습이 되면 MBC를 저는 더 키워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MBC의 시청률들이 막 올라가요. 특히 정치방송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하면서 MBC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MBC에 막 시청률들이 올라가요. 저도 MBC 라디오를 하는 게 한 있는데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아니 저는 MBC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채널들을 다 고루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서 접근하고 싶은 것은 MBC 자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MBC 최대 그 말하자면 대장인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오히려 실소유주라고 볼 수 있는 방송문화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방문진이라고 불리는. 근데 여기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9명의 이사 중에 6명이 여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3명밖에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 여당은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럼 6명이 다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됐겠죠. 야당이 추천한 3명이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보수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었고 그럼 9명 중에 6명, 과반 이상이 의사결정 구조 가운데서 이미 민주당 성향에 가깝게 갈 수밖에 없는 이사진이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방송 편성 자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구조적인 개선들을 앞으로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지 대통령이나 여당이 직접 여기 있다가 뭐 MBC 뭐 해라 해주면 오히려 저는 MBC를 키워주고 더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나랑 생각이 좀 다른데? 말씀하시죠. 저는 이 정도 MBC가 이 정도로 편향적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을 때 견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통제를 하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할 때 이 밖에 적극 대응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회가 다수당이라고 해서 입법 폭주를 하면 우리가 비판을 하잖아요.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듯이. 그래서 그 의사결정 구조에서 다수를 차지했다고 해서 이 정도로 편향되게 가면 앞으로 또 공수교대가 되면 또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냐? 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사실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현안인데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자신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때마다 방치시켰던 건 사실이에요. 정치권의 책임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번에 여당에서 6명을 임명하게 돼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6명을 임명하고 민주당이 3명을 임명하면 국민의힘한테는 또 유리한 방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국민의힘 여기서 입 닫았던 거죠. 과거에 늘 이런 식으로 공수교대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제도 개선 없이는 편파성 논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저는 이 방송과 관련된 특히 이제 공영방송과 관련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사실 정치권에는 사라지고 있고 그냥 MBC 자체에 대해서 KBS 자체에 대해서 SBS 자체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거는 정쟁으로만 끝난다는 거죠. 제 생각은. 사실 이제 이 방문진 문제가 MB 때부터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했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당 쪽이랑 야당 쪽에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정권 바뀔 때마다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은 거는 그냥 MBC를 이렇게 공영방송으로 두는 게 아니라 방문진 체제 자체를 아예 그냥 없애는 그냥 이제 민간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예 그냥 독립된 기구로서 가서 자신들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뭘 얘기하든지 간에 그게 뭐 무슨 상관이 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문제가 공영방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너무 정파성을 띠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약간 아예 이참에 좀 YTN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지분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MBC도 좀 그런 차원에서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YTN, MBC, TBS가 지금 대변혁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수습될지가 굉장히 우리 언론 분위기에도 중요하겠네요. 안 그래도 TBS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산안이 이제 뭐 삭감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좀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제 김어준 씨 방송 나오는 거 보니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뭐 어떤 효과가 나올지도 좀 애매하고 시위하는 모습을 시위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그 채널을 뭐 특별히 편성을 해가지고 중계를 할 정도니까 이게 공공의 방송이 맞는지 싶기도 하고 저는 TBS 방송국 가서 TBS의 서울시 예산 끊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적진에 가서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TBS도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TBS가 서울시의 예산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원래 TBS가 광고를 안 했잖아요. 근데 그 광고를 누가 허락해 주냐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주거든요. 그렇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일 겁니다. 거기서 그 TBS의 이 광고 권한을
주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디서 임명한 사람들이야? 이게 다 구조적인 문제가 다 올라가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다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TBS에다가 광고를 주면 돼요. 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계속 박원순 서울시장 있는 동안 계속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서 아니 TBS 시청률 좋다면서요. 뉴스공장 시청률 좋다면서요. 자본주의에서 시청률 좋은 게 짱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네들이 자신 있으면 우리 서울시 조례 안 받아도 돼. 우리 시청률 좋으니까 광고 우리가 받을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맞아. 그런 댓글 많거든요. 뭐 광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김어준이 많이 받지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러면은 서울시 예산을 안 받는 게 맞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중 트랙인 거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로 장악이 되어 있지만 TBS에는 광고를 안 주니까 TBS는 우리가 광고를 못 받으니까 서울시 조례를 받아야 돼 하고 이쪽에서 또 돈을 받고 이렇게 약간 투 트랙으로 갔던 문제가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 끊고 필드로 나와라. 그렇게 자신 있으면 광고 받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 진짜 이 TBS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기대가 되는데 사실 언론의 이제 그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봤을 때 독립성을 이제 확보를 하는 것인데 공영방송의 틀이 아니라 독립성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자유로운 거니까. 독립성 확보의 직방은 독립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럼요. 건데 우리 그 이재명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완전 반대로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독립성을 갖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약간 이런 논조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가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공영방송이라는 그 틀에서 얘기를 하는 거랑 민간 기업으로서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랑 뭐가 더 언론의 자유가 있겠어요? 당연히 후자 쪽에 있는 것인데 완전히 지금 이제 TBS가 됐거나 MBC가 됐거나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어쩔 때는 자유주의자였다가 어쩔 때는 완전히 뭐 사회주의였다가 계속 그냥 취사 선택하듯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중독이 그 순환이더라고요. 우리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중립성 이러다가 이제 딱 바뀌면 독립성 이제 바뀌는 건데 어느 틀에 맞춰야 되지는 못하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통과시켰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왜 언론 통제하냐, 뭐 윤석열 대통령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넌센스고 하나부터 열까지 언론에 대한 관점이 다 그냥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 가지고 그냥 체리피킹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위선이 저도 웃긴 거예요. 작년에 언론중재법 통과시킬 때 무슨 뭐 언론이 통제를 받아야 되느니 뭐 언론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느니 라고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 아마 이제 상임위가 제 기억으로는 문체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신문 자체는 방송 자체는 저는 문체위 소속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할 때 국민의힘이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 소위에서. 왜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언론 통제가 되는 건데 언론중재법은. 그래서 통과를 안 시키니까 최소한의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에 협상은 있어야지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건데 국민의힘이 여기서 보이콧을 해보니까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했다고 거짓말을 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국회 상임위 안에 있는 소위에서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 민주당 안에 있는 뭐 어떤 연구회에서 회의를 충분히 했고 우리도 논의를 많이 했고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 배제된 상태에서 논의된 건데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 굉장히 많이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했었고 국민들도 여기 손을 들어줬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중재법도 그때 막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뭐 언론의 자유가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웃긴 거죠. 그렇죠. 제가 봐도. 일단 뭐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가 또 2000 후반대를 가고 있는데 오늘 사천을 좀 보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 많은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절구님 또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그럼요님 청년직설 응원합니다. 화이팅! 또 보내주셨고 야 오늘 또 정말 댓글이 많네요. 오똑하지님께서 청년직설 응원합니다. 특히 4시 10분. 특히 4시 10분. 4시 10분. 저는 그리고 MBC에 대한 얘기하면서 꼭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만이 말실수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해외 정상들이 이제 중요한 자리 갈 때마다 말실수 많이 하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콜롬비아라고 잘못 얘기했거든요. 엄청난 외교적인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나도 한 번쯤은 그럴 것 같은 인간적이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과연 그런 상황에서 뭐 미국의 뭐 CNN이 됐거나 뭐 이런 뉴스가 뭐 캄보디아 정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야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뭐 제보하듯이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MBC가 보였던 모습은 사실상 뭐 미국의 의회한테 뭐 연락을 취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까지 모습까지 보였으니까 정말로 MBC가 조금이라도 언론사로서 공영방송으로서 양심이 있으면 정말 자기들이 중립을 지켰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반박 메시지 중에도 그게 있었어요. MBC 미국 특파원이 가짜 뉴스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해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대통령이 마치 그 F로 시작하는 욕설을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그 한미 동맹을 노골적으로 이간질했다. 네, 이게 악의적이다라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반박을 냈습니다. 야,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야, 결국엔 해피님도 이렇게 또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케빈유님 그리고 또 은경박님 네, 슈퍼챗이. 네. 아, 그러면 저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영상을 한번 보면서. 또 영상이 준비되어 네. 있습니까? 네.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 배제를 비롯해서 좀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뭐 선택적 언론관이라는 비판도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자유롭게 비판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저는 언론의 또는 국민들의 비판을 늘 다 받고 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MBC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언론도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입니다. 야, 맞서고 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고, 네,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또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이번에 대통령 들어가시고 MBC 기자랑 홍보비서관 사이에 설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그 내용이 마치 누가 대본을 적은 것처럼 돌아가지고 저도 봤습니다. 뭐가 가짜뉴스예요? 뭐가? 그러니까 들어가셨잖아요. 찍지 마세요. 뭐 이런 대화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 가짜 뉴스냐 아니냐 제일 초점인 게 그거잖아요. 바이든 그 욕설 그 논란인 네. 거죠.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그 대통령 측에서는 그거를 이제 자막 예산을 자체를 날리면, 뭐 조작했다, 네. 뭐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건데, 근데 그게 지금 전문가들이 듣기에도 네.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었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또 저렇게 들었다고 나뉘는 상태인데, 근데 그거를 MBC가 보도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어떤 식으로 들린다라고 표시를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냥 아예 그냥 뭐 그렇게 딱 그냥 자막을 달아가지고 내보냈으면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좀 유감 표시라도 해야 될 텐데, 너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답답해서 저렇게 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황상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황을 보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나가면서 이렇게 되면 뭐 쪽팔려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또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갔으면 그 정황을 보고 내용을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뭐 사실 뭐 정황을 봐도 뭐 어떻게 뭐 얘기할지는 뭐 사람 네. 속은 모르는 거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최소한 제가 좀 바라는 바는 그래도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국익을 생각한다면 야, 우리가 듣기에는 약간 좀 이렇게 들렸다 하면은 확인 작업은 좀 해야 될 그렇죠, 거 아니에요. 본인에게. 대통령실에게 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자막을 뭐 해도 괜찮겠냐라는 식으로 입장이라도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대통령실 입장에서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다시 한번 이 바이든 뭐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날리면 논란으로 이 MBC의 이슈가 다시 그걸로 회귀가 되는 느낌이 좀 들고, 일부는 또 그렇게 또 공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필요한 논란들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민주당이 아까 뭐 영민 형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긴 시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네. 그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바이든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본인의 정치적 행방이 어떻게 될지 말 그대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IRA라고 하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게 이제 미국 내에선 제일 핫했거든요. 그거 통과시키느라고 민주당이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근데 겨우 통과가 돼서 오히려 지지율이 좀 올랐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IRA가 반갑지가 않거든요. 네, 미국 그렇죠. 자국 내 기업에다가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미국 국민들한테 돈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해할 거고, 바이든이 윤석열 대통령 만날 때 그거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죠. 그냥 만나서 사진 찍히는 것 자체가 바이든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악수하고 와서 이렇게 뭐 좋은 제스처들 하고 이랬잖아요. 그게 또 전 세계가 다 봤고, 그러면은 적어도 바이든은 앞으로 있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도 대한민국 대통령과 만나서 적어도
자신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IRA와 관련된 이야기에 진척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외교적 성과를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불필요한 논란으로 번지다 보니까 실제로 윤 대통령이 가져온 외교적 성과물들이 너무 감춰지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저는 이 논란이 길게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끼리 내용이 진행되고 있으면 리더들끼리 만나가지고 그거 좀 잘 부탁합니다. 뭐 이러면은 잘하시는데? 오케이. 뭐 이러면은 그것도 성과예요. 아 그럼요. 네. 지금 방금 성대모사가 또. 근데 잘하시네요, 형님. 제가 내시 혈명이라는 코너를 할 때 네. 초안을 보냅니다. 여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보다 한 단계 더 비슷하게 해주는 거죠. 은경님 감사합니다. 청정지설 화이팅. 이거 꾸준히. 아니 근데 지금 IRA 얘기해 주신 주시네요. 것도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동남아 그때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 다시 50분 동안 이번에 회담을 했잖아요. 그때도 이제 IRA 다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슈가 사실 IRA 그거였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뭐 이슈가 좀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은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뭔가 MBC를 딱 콕 집어가지고 메시지를 내놓으시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때도 뉴욕 순방 때도 저는 진짜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야 뭐 어떻게든 하다못해 이번에 빈살만 만난 거 가지고도 비판을 하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그렇게 트집 잡고 싶었겠어요. 저는 그거 뭐 100번 이해하더라도 당시에 이제 기시다 총리도 만나고 바이든 대통령도 만나고 기시다 총리도 앞으로 이제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큰 그 지방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엄청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30% 밑으로 떨어지면 총리가 갈려요. 근데 지금 기시다 총리가 거의 그런 상황이고 안 그래도 지금 일본은 한국이랑 껄끄럽잖아요. 네. 기시다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아베 총리가 죽었을 때 그게 이제 통일교 문제가 있었고 그 배후에는 그 통일교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이랑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연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을 깎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엄청나게 비판했지만 어쨌든 그 둘 간의 만남이 성사가 됐잖아요. 이런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당시 뉴욕 순방 때의 모든 성과들이 사실 이 논란 때문에 감춰진 게 저는 여당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조금 늦었지만 다시 좀 제가 드려봅니다.